10만 둥그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일차 어제 이어서 9일차 거북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또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또 요 아래 선골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오늘은 거북등.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거북등 오면 이 부분이 수북하게 올라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등처럼 이렇게 굽었다 해서 거북등입니다. 그래서 거북등이면은 항상 여기 이 등 부위에 뭐가 붙어 다녔다 생각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여기가 부풀어서 여기가 상당히 부풀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요 목 뒤쪽으로 다발성으로 뭐 부러지가 자꾸 생기고 또 요 흉추 1번, 경추 7번 요 대추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항상 근질근질. 그래서 손 가보면은 여기가 뭐가 이제 그 뽀르지 같은 게 자꾸 생기고 그래요. 여기가. 그러면 말하자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허리가 잘못되고 등이 굵어지고 이 목이 굵어지는데 이 부분에 모든 게 자꾸 몰려요. 피로물질이. 그래서 거기서 독소가 분출돼서 그런 뽀로지가 자꾸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거북등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를.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병이 아니기 때문에 수술할 필요는 없고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운동해서 이걸 빼는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프롭테라피는 그 증상별로 그 증상에 의해서 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북등의 경우는 어떤 운동을 해서 어떤 작용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걸 빼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설명드립니다. 거북등이 되면은 앞부분 앞에는 우리가 이렇게 남자들 같으면 이렇게 알통이라고 그러죠. 알통.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유방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부유방이 또 이렇게 생기고 그래요. 부유방이라면 유방이 원래 유방 그 위에 이렇게 불쑥 솟는 게 있고 겨드랑 쪽으로 불쑥 솟고 팔뚝 쪽으로 솟고 그래서 등 쪽으로 솟고 그 얼굴은 반달 마냥 이만큼 커지고 항상 얼굴이 부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피곤이 쩔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런 부분에 있는 대흉근 또 겨드랑 쪽으로는 소흉근 이런 부분이 자꾸 오그러들고 이 등에 있는 이 승모근은 사방 근육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위아래로 또 좌우로 이 위까지 이렇게 서서 사방 근육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 밑으로 체액이 고이는 것입니다. 체액이. 그러니까 이 근처가 빈들반들하고 펑펑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운동을 하고 그동안 이렇게 이제 이런 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 나가서 이 프롭테라피를 이렇게 접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디 모여서 하는 시대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언택트 시대를 해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집에서 어렵지 않고 하기 쉽도록 해서 내가 고민하는 그런 어떤 부위를 깨끗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걸 빼서 프롭을 빼서 누우십시오. 누우실 적에는 자, 프롭을 줘보세요. 항상 누우실 적에는 머리가 이 부분에 닿아야 됩니다. 머리가 이 부분에 반드시 이 뒤통수가 여기 닿아야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머리를 여기다 대서 이게 운동점입니다. 여기로 내 무게를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자, 그냥 누워서 흉내만 내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흉내만 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면 알지만 이거 비슷한 걸로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뭐 자세하게 훗날에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자, 이번에는 일단 누우십시오. 일단 누우시면
옆으로 본인이 옆으로 이쪽으로 누워 보십시오. 살짝 누워서 이렇게 머리가 여기 닿도록 이렇게 놓고 이렇게 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등이 이렇게 이미 그런 거북등으로 진행된 분들은 이렇게 되면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뒤통수가 아까 그 끝부분에 프롭이 끝부분에 닿나 확인하시고 이게 이렇게 똑바로 됐나 확인하시고 잘 됐으면 무릎을 또 세우십니다. 자, 이렇게 세우신 상태에서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제까지는 1번부터 1, 2, 3, 4, 5, 6번 할 때는 가로로 어제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로 프롭을. 근데 오늘은 세로 됐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게 어떤 성격이냐면 이렇게 늘어지는 성격이고 이렇게 펴졌습니다. 굽었던 게. 그래서 이렇게 굽었던 등이 이렇게 펴지는 운동을 어제까지 했고요. 오늘은 등이 굽어지면 양쪽 요 견봉이라고 합니다. 견봉. 이게 이렇게 오그러들어서 이렇게 자꾸 오그러들어요. 오그러들면 이 흉골 자체는 뒤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뇌기능이 변해서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이렇게 되면 어떤 성격이냐면 이 견봉이 있어요. 견봉. 여기 보면 견봉이 있고 이렇게 쇄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쇄골 뼈가. 이것이 이렇게 성격은 내 물리적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펴지는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 작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기계적 작용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성격은 항상 이렇게 이 상태로 되니까 잘 보세요. 지금은 이분은 여기 부유방이 그렇게 크지 제가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부유방이 이렇게 도톰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쑥 빠져야 본 가슴이 이렇게 업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 또 요 부분 이 팔뚝 부분이 빠져야 등 부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얼굴이 갸름해지죠. 근데 거기가 계속 차면 얼굴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손을 위로 뻗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후 되면 유난히 점심 먹고 나면 자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자꾸 졸립고 하품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 기지개를 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지개를 핀다는 건 내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해. 왜 부족하냐? 등이 굽으니까 폐 부위가 좁아져서 한 호흡에 들어 마시는 공기 양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1분에 호흡을 몇 번 한다고 했죠? 1분에 사람은 18번 호흡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호 내쉬고 흡음은 코로 공기가 들어가는 게 1분에 18번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내 기분이 나빠졌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러면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오후 되면 이게 등을 이렇게 기지개를 자꾸 피는데 지금 이렇게 기지개를 피는 자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누워있지만 앉아있다 생각하면 가슴이 쭉 펴진 걸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그렇죠. 가슴이 제절로 펴졌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어떤 운동으로도 이걸 피려면 굉장히 용을 써야 돼요. 지금은 이 사람은 하나 힘을 들이지 않고 이 우리 둥근님 6대 원칙이 있습니다. 6대 원칙은 천천히 힘을 빼고 두 번째는 동작을 아주 천천히 하고 세 번째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내 몸 무게 중심을 운동하고자 하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내 무게를 그쪽으로 옮겨주고 여섯 번째는 기를 낸다 하는 6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손을 뻗으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이렇게 서 있을 때 철봉이 매달린 자세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끌어내리세요. 이렇게. 철봉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듯이 힘 하나 주지 않습니다. 할 때는 이 명치 끝을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무게는 흉추 5, 6번으로 쫙 옮겨집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내가 굉장히 이렇게 알고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사람들 그 생각 않고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운동을 알고 해야 됩니다. 자, 하면서 요 등을 살짝 띄워주세요. 둘,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제 했듯이 손을 모아서 크게 원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면 안 되고 천천히 이 등을 들면서 무게를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천천히 내려서 등은 허리는 바닥에 닿도록 이걸 천천히 잘 보세요. 이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항상 팔은 반자전 이렇게 등 펴고 이건 스프링을 누른다 생각하시고서 명치 끝을 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흉곽을 넓혀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게 한 7번씩 3세트를 해주시면 21회 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가십시오. 내가 꿈틀꿈틀 아래로. 그렇죠. 이렇게 하면 흉추 3, 4번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운동점이라고 한 부분이 3, 4번을 이렇게 밀어줘. 이 사람이 작용을 할 때, 지금 물리적으로 이렇게 작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적 작용을 본인이 해줘. 자, 다시 한 번 더. 하나, 예. 하면서, 이걸 항상 들어주고, 들어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척추가 이렇게 웨이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 척추 마디마디에 침착되어 있는 피로물질이 연소되고, 그래야 신경이 발동돼서 우리 장기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거 항상 7회씩 3세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내려가세요. 또 내려가면 결국은 등 이쪽 흉추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부분이 지금 딱 닿지요? 그 부분이 닿지? 자, 똑같은 요령으로 하나, 이게 번쩍 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번쩍 들려. 천천히 내리고 둘. 이때는 숨은 아주 자연스럽게 쿡쿡거리지 말고 둘. 호흡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호흡은 어떻게 해도 1분에 18번 하는 것입니다. 호흡. 또 이게 등만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등만 아예 같이 계속 움직이고 계속 기계적 작용을 내가 해서 모든 등 흉추 1, 2, 3번 이 대흉근 또 이 흉쇄 유들근에서 시작돼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모든 근육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근육이 다 이렇게 해서 이 작용에 의해서 기계적 작용에 의해서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몇 번째든가 일골이 움직이면 백골이 움직인다, 통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모든 근육이 다 일을 합니다. 다 했습니까? 네. 자, 앉아보시고. 자, 서보세요. 이렇게 쓰면 지금 느낌이 가슴이 시원하고 여기 피로했던 부분이 피곤이 확 풀리는 느낌. 그렇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피로를 그때그때 빼지 않으면 만성 피로. 눈도 맑아지네. 네, 만성 피로는 모든 비용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피로 물질이 등에 고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게 피로 물질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으면 항상 피곤합니까? 조금 1시간 운동을 하고더라도 피곤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만성 피로가 여기에 고여 있는 게 빠지질 않아서 그래요. 여기가 피로 물질이 이게 자꾸 하게 되면 빠져나가니까 여기는 눈을 지배하는 신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시원해지고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운동은 그 즉시 본인이 체험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냥 1시간 맨날 걸으십시오. 10,000번을 걸어야 됩니다. 10,000번 걷고 나면 그런 어떤 느낌이 없어. 해서 내 몸의 구조를 바르게 해놓은 다음에 10,000보, 내일은 12,000보, 모레는 15,000보 이렇게 가서 평지도 걷다가 언덕도 걷다가 그게 잘 훈련이 된 뒤는 저 산에도 올라가 보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자꾸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몸이 구조가 부서졌는데 구조를 바르게 하지 않고 내가 운동을 한다면 금방 지쳐서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맨날 나는 운동을 한 것 같은데 효과가 없으니까
다른 거 찾고 뭐 별걸 다 입에다 집어넣습니다. 입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아서 잘못된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서 자 앉으십시오. 그 운동 방법이 그렇습니다. 운동 방법이. 그래서 이 운동은 간단히 하지만 어제는 가슴을 여기 대고 폈을 때도 가슴이 이렇게 굽었던 게 펴졌고 이번에는 여기다 이렇게 대고서 누우니까 이렇게 오므려졌던 게 이렇게 오므려져서 이렇게 다니던 게 딱 펴지고 이렇게 돼서 내 몸의 구조가 변해서 내 몸이 바르게 됐을 때 발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발의 기능이 좋아져야 다리에 힘도 생겨서 오랫동안 걷고 운동이 즐거워지고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다는 걸 본인이 느낍니다. 자,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